우리 이 사정 잘 알아야 돼요. 미국이 같은 미국이 아닙니다. 어떤 자들이 정권 잡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 그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나 굉장히 냉정한 관점에서 봐야 돼요. 무지하게 냉정한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 냉정한 관점에서 걸러지고 남은 사람들과의 맺는 동맹이 진정한 의미의 한미동맹입니다. 바이든과 같은 자랑 손잡는 거요? 그거는요. 사고 뭉치 거의 범죄자 관리 차원에서 손을 잡는 거지 동맹의 손을 잡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기 미국 시민권 가신 분들이 있으면 너무 제가 타국에 저기 뭐 대통령을 모욕해서 죄송한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자,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그 셰일 혁명이라는 게 인류를 페트로 강박으로부터 인류를 터무니없는 전쟁으로부터 인류를 터무니없는 암살과 공작과 매수와 그 3류, 4류, 5류 CIA 공작으로부터 해방시킨 거예요 이게. 당장 석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공작 안 할 수 있어요? 암살 안 할 수 있어요? 매수 안 할 수 있어요? 터무니없는 전쟁 필요하면 벌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세계 최대의 석유 소비국인 미국이. 그리고 오히려 수출하게 되고. 근데 바이든이 스스로가 안 하겠대. 안 하는 순간 뭐예요? 셰일 다 잡아 죽이겠대. 그럼 뭐예요? 석유 파는 사람, 석유를 끌어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걸 해외에 수출하는 나라들의 위상이 갑자기 옛날 오펙처럼 강화되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너 바이든 착하네. 그거는 참 우리 지금 우리 자원을 굉장히 그 위상을 강화시켜 주는구나. 그래 우리 힘이 좀 세졌으니까 우리 우크라이나 한 구석 먹을게. 너 불만 있냐? 불만 있으면 나와봐. 이거죠. 푸틴이 바이든한테 보내는 메시지. 불만 있으면 나와봐. 그러니 이 약소국 우크라이나 참 남의 신세 같지 않죠? 불똥이 튄 거예요 지금. 불똥이 튄 겁니다. 얼마나 애가 닳겠어요. 그러니까 그 한미동맹으로 딱 미국을 딱 그냥 그 팔을 꺾어갖고 꽉 당긴 우리 우남 이승만 대통령 얼마나 훌륭해요.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그냥 완전히 팔 꺾어서 팔조르기해서 당겨버리니까 그거 끌려가면서 당시에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1953년 가을에 늦가을에 그 워싱턴에서 우남 이승만 만나서 완전히 팔 꺾기 목조르기 암록 당하고 나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튀어나가면서 개땡땡 SOB 그러고 옆방 가버렸어요. 한국 대통령이라면 미국 대통령을 팔을 꺾고 목을 졸라가지고 좋은 의미에서 인류에 이롭고 좋은 의미에서 한국에 이롭고 장기적 의미에서 미국에 이로운 그런 길. 그러나 현실 정치인 미국 대통령이라면 정말 달갑지 않은 일. 이걸 관철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우크라이나 일 보면서 우울해지는 거죠. 이게 욕망의 물결이거든요. 이런 거죠. GSL 복합체, 글로벌리스트, 스왑프, 깨자전 복합체. 다 잘 나가는 자들인데 야 니들 그렇게 잘 나가는 금숟가락들이면서 미국 주권 약화를 위해서 셰일을 죽이는 그 심보가 도대체 무슨 심보냐. 그 결과 러시아가 날뛰고 중국에 개기도록 만드는 그 심보는 뭐냐. 빌 게이츠, 저커버그, 그 다음에 소로스, 빅머니, CNN, 미국 민주당 거물들, 미국 관료계의 거물들, 러비스트 거물들. 니들 그 심보가 뭐야 도대체. 학계의 거물들. 다 잘 나가는 자들인데. 이 상황을 물타게 하려고 줄리안이 잡아놓겠다는 심보가 뭐냐. 지금 그 우크라이나 위기를 물타게 하려고. 그 국경, 그 다음에 워싱턴 DC를 주로 승격시키겠다 그러고 선거제도 해체하고 국경 해체하고 이민관리 해체하고 뭐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그 국경 해체 뭐 이런 거 다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심보냐 이거예요. 니들 잘 나가는 놈들이 아니 뭐 아주 발을 골아서 혁명으로 확 세상을 불질러 버리겠다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를 글로벌 최상 0.00001%에 들어가는 자들이잖아.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심보냐. 그리고
그걸 위해 가지고 그 말도 되도 않는 좌종들의 무한 해체, PC 분노, 역사 문화 말살 이런 마인드를 퍼뜨리도록 바람 잡아주는 니들 심보가 뭐냐? 그거 기후 변화 내세우고 그 젠더 평등 내세우고 이게 심보가 도대체 뭐냐 이거야. 시스테믹 레이시즘 내세우고 미국과 서방은 체계적 인종차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운영되어 온 문명이며 나라다. 이게 그런 걸로 온 국민을 세뇌하게 나서고 도대체 심보가 뭐냐 이거예요. 이들의 심보는 딱 이거예요. 문명이 뭔지도 관심 없고 생명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관심 없어요. 오직 나의 파워만 강화하면 된다예요. 우리의 파워만 강화하면 된다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지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밥이 되던 말던 이란에 또 하나의 솔레이마니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중동을 완전히 뒤집어 놓던 말던 베네수엘라가 저 흉악한 체제로 계속 가던 말던 중국 신장에서 뭐가 저기 그 제노사이드가 벌어지고 홍콩에서 말도 안 되는 탄압이 진행되고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한다 만다 협박하던 말던 나의 파워만 이어지면 된다. 나의 파워만. 끔찍한 거죠. 욕망이죠. 한국은 뭐 다른가요? 한국은 문팔 6대 조중동 플러스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주변화된 애국민중 우리 투명인간 취급받는 애국민중 이 셋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제일 사이즈가 작죠. 이 문팔 6 좌파 엘리트 조중동 국민의힘 우파 엘리트의 심보는 뭐냐 이거야. 니들이 세계의 흐름에 대해서 이 우파 엘리트들 이른바 우파라고 뭐 칭해주자고요. 세계 흐름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한 거 있냐 이거야. 제대로 중국 비판한 거 있냐 이거야. 미중 전쟁 제대로 조명한 적 있냐 이거야. 지금 바이든 정부의 저 재앙적 조치 일련의 조치들을 제대로 비판한 적 있냐 이거야. 없거든. 니들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제대로 조명한 적 있냐 이거. 없거든. 그럼 니들 뭔데? 오직 나의 파워예요. 조중동 국민의힘의 나의 파워에 대한 욕망과 문팔육의 나의 파워에 대한 욕망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떤 가치 지향성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좀 더 노골적인 종중과 좀 덜 노골적인 친중. 좀 덜 노골적인 친바이든과 좀 더 노골적인 종바이든. 그 칼라의 차이만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게. 오직 나의 파워만 눈에 보고 있는 거라고. 그럼 이러한 흐름은 뭐냐. 욕망의 절대화를 추구하는 욕망이에요. 결국. 가없는 욕망인데 욕망 자체를 절대적으로 떠받드는 욕망이라고요. 이건 마치 전체주의를 생각나게 해요. 전체주의를 톨킨,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소설 반지의 제왕의 저자 톨킨이 전체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체를 절대화하고자 하는 권력이다 이거예요. 국가 권력 그 자체를 절대화하고자 하는 권력. 이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들, 또 한국의 좌파 엘리트, 우파 엘리트들, 결국 뭐냐 이거예요. 자기의 욕망 그 자체를 절대화하고자 하는 욕망이죠. 자, 우리 눈앞에 이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 누런 물결로 밀려가는 욕망의 급류 앞에서. 그럼 이제 굉장히 마음이 참 우울해지죠. 이럴 때는요, 고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런 일 당한 게 인류 역사에서 지금 대한민국 21세기 2021년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현대문명의 역사 중에서요. 가장 불길하고 가장 절망적인 시기가 간전기입니다. 이걸 간전기라 그러는데 전쟁과 전쟁 사이의 시기. 1차 세계대전이 1918년에 끝났고 유럽에서의 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시작됐죠. 그 21년의 시기, 이걸 간전기라 그래요. 도덕은 타락했고. 왜냐, 1차 세계대전이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 전에는요.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지구상의 여러 민족, 여러 사람들 중에 문명과 진실을 이해하는 건 오직 우리 유럽인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야말로 유일하게 문명화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유럽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문명 국가들 사이에선 더 이상 참혹한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다가 유럽 안에서 가장 참혹한 전쟁이 벌어졌고 그 와중에 소련은 러시아는 공산화돼 버리고 난리가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 모든 이게 다 허물어졌는데 너무 참혹한 전쟁이 방금 지났으니까 아 진짜 이제는 앞으로는 전쟁 없어. 전쟁이 없다라는 편안함, 없을 거라는 편안한 착각과 가치는 다 허물어져 있으니까 이게 뭐 거의 짐승보다 못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상태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거 보시려면요. 예를 들어서 Tender is the night, 밤은 부드러워라. 혹은 그거보다 좀 더 관능적이고 좀 더 거의 뭐 삼육 포르노 같은 소설, 북괴기선. 이게 그 상황을 펼쳐줘요. 그런 작품들이 나올 때의 시기입니다. 1928년. 이때 비잔티움을 향해서 배를 몰아가며 라는 그 시를 발표를 하죠. 예이츠죠. 아일랜드 출신의 보수 철학가, 보수 시인이죠. 그 시의 첫 문장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요. 그래서 저게 영화 제목이 됐고 영화 제목이 되기 전에 코맥 맥카시라고 미국 거기에서 가장 뛰어난 현대 미국 소설가 중에 한 명이 저걸 가지고 소설을 썼고 그 소설을 가지고 영화가 됐고 이거는 뭐냐면은 욕망 아까 말한 그 욕망의 급류와 욕망의 급물살이 막 지배하는 세상이죠. 뭐 우크라이나 그 죽어나가도 돼. 바이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푸틴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죽어나가도 뭐 그거 좀 뭐 사람 좀 죽고 뭐 땅에 여기 속했다 저기 속했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에요. 욕망의 그 급물살이 한계가 없이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 이런 세태 속에서 영혼과 구원을 향한 여행을 읊은 시예요. 이게 이제 뭐에 이렇게 비유가 되는 거냐면 사치와 향락이 홍수처럼 쏟아져 내려가고 있는 도시 비잔티움에서 황금 성물을 만든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있어요. 제가 오늘 뭐 전에 한번 저기 어디지 저거 하면서 김지아 선배의 시를 읽었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번역을 해서 제가 시 번역을 꽤 잘합니다. 이걸 머리를 깎으면 왜냐하면 영문학 전공하신 분들은 전공자이기 때문에 의역을 잘 못하세요. 근데 저는 의역 필요하면 가끔씩 해요. 읽어드릴게요. 목소리가 좀 나쁘지만 참아주세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어. 젊은이들은 서로 탐하고 새들은 나뭇가지 사이에서 흘레하고 필멸의 존재들이 삶에 취해 노래 부르네. 연어가 거슬러 오르는 폭포, 고등어가 떼지어 춤추는 바다, 물고기든 짐승이든 새든 모두들 배고 낳고 죽는 삶을 찬양하네. 오직 관능의 음악에 취해 영원한 지성의 탑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네. 나이 든 사람은 걸리적거리는 존재일 뿐 지팡이 위에 걸어놓은 낡아빠진 코트처럼. 그러나 영혼이 박수치며 노래할 때, 더 크게 노래할 때 도덕이라 불리는 겉옷에 뚫린 구멍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혼은 더 크게 노래 부르네. 그러나 노래를 가르치는 학교는 없어. 오직 크고 화려한 것만 공부할 뿐. 그래서 나는 바다를 건너 신성한 도시 비잔티움까지 왔네. 벽에 상감으로 새겨넣은 황금 모자이크는 하나님의 신성한 불길 속에 타고 있는 성자를 그렸네. 오 성인이시여, 물레에서 실이 흐르듯 신성한 불길 바깥으로 나오소서. 제 영혼을 위해 노래 부르는 사람이 되어주소서. 제 어지러운 마음을 태워주소서. 제 영혼은 욕망에 찌들어 있사옵니다. 제 영혼은 죽어가는 육신에 묶여 있사옵니다. 제 영혼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나이다. 저를 이끌어 영원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 주소서. 육신을 벗어날 수 있다면 다시는 생명으로 나지 않고 싶네. 졸음에 취한 황제의 정신을 깨우기 위해 그리스 금 세공사들이 황금을 두들기고 범랑을 둘러 만든 저 황금 장식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네. 사치와 향락이 흘러넘친 비잔티움의 귀족이 사들인 황금 활대, 그 위에 앉혀진
저 황금 장식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네.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모든 것들 중에서 바로 저 황금 장식과 같은 존재. 좀 울적하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시입니다. 저 그 시에 아마 어감은 제가 거의 다 전해드린 것 같아요. 근데 시는 번역을 하면 맛이 한 70%는 날아가죠. 그러나 어감 그 느낌은 제가 많이 전해드린 것 같고요. 이 시는 제가 지금 요 보시는 아래 그 설명하는데 제가 텍스트로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이렇게 복사하셔서 쓰십시오. 백모 번역해 주시면 저는 엄청난 영광이겠습니다. 원어는 Sailing for Byzantium, 비잔티움을 향해 배를 모네, 뭐 그런 정도의 뜻이겠죠. 자, 그런데 이게 뭐 1928년 뭐 예이츠가 발견하기 전에 이런 거 없었냐? 아닙니다. 딱 100년 전에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돼요. 욕망과 타락한 종교만 존재하는 세상이 뭐냐라는 문제가 제기돼요.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1830년 나폴레옹 패망 이후 이제 혁명은 그만 그러고서 이제 이른바 보수 반동 정권이 들어오죠. 왕조가 들어와서 사람들의 또 그것도 또 엉터리거든. 그러니까 혁명을 해도 엉터리. 단두대에서 목을 잘라도. 나폴레옹을 해도 엉터리. 국민을 다 패망시켰고. 그다음에 왕조를 다시 불러들였는데 그것도 엉터리. 그냥 음모와 부패와 그 정치 커넥션과 정치 공작에 그냥 찌든 그런 이상한 사회. 이런 상태에서 나온 작품이에요. 스탕달의 소설 적과 흑, 르구즈, 엘르노아라, 뭐 그런 정도의 발음일 겁니다. 이때 적은 빨간색이고 욕망을 뜻하고요. 흑은 타락한 종교를 뜻합니다. 이 작품의 기본 틀은 뭐냐면 영성, 즉 종교가 타락한 세상에서 욕망이란 열차의 최종 종착점은 자기 파괴다 이거예요. 이 주인공 줄리앙 소렐이 원래는 신부가 되는 수사가 되는 그 학교에 신학교에 다니다가 욕망의 눈을 떠서 내가 출세를 하겠다 해가지고 세속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차례 출세의 사다리를 뭐 시장 부인, 그다음에 공작 영예 이렇게 그 밟아서 여성을 편력해가면서 출세의 사다리 올라가요. 쭉 올라가는데 시장 부인이 옛날 자기 철없을 때 사귀었던 시장 부인이 쟤 아주 악질이야. 나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지금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는 거야. 이제 공작 영예랑 이제 약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종류의 말을 신문에 터뜨리니까 이 줄리앙 소렐이 이 시장 부인을 가서 총으로 쏘는데 총으로 쏘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예요. 시장 부인이 그렇게 막 떠버리고 나서 마음의 가책을 받아서 내가 사랑했던 청년인데 어린 청년이었는데 걔 인생을 내가 이렇게 파괴할 수가 있냐. 그 상태에서 총으로 쏘는데 이제 손이 떨렸겠죠. 턱에 맞아가니까 어딘가 맞았어. 이제 별일 없이 끝나요. 여기서 이제 반성문 한 장 쓰면 이제 살고 이제 잘하면 풀려나는 판이에요. 시장 부인도 선처해달라 그랬고 이제 공작 가문에서 이제 변호사 다 붙이고 해서 살려달라 그러는데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형시켜달라 그래가지고 단두대에서 이제 목이 잘리죠. 프랑스는 아마 20세기 한 1960, 70년경까지 단두대를 사용했을 겁니다. 사형 집행할 때.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죠. 그때. 그 단두대 목이 잘린 그 머리를 들고 공작 영예가 그 잘린 머리를 그 깔개 쟁반 같은 데다 해서 딱 하고 그거를 껴안고서 그 공작 영예도 좀 이게 약간 사이코예요. 그걸 껴안고서 사랑하는 마음에 그게 껴안고서 마차 타고 가는 게 아마 마지막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뒤죽박죽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줄리앙 소렐은 욕망의 화신이에요. 어디서 튀어나왔냐? 타락한 종교 싫다 이거야. 카톨릭, 프랑스를 지배하는. 내 저기서 신부 뭐하러 되냐? 튀어나와가지고 나 출세하겠다. 출세 욕망의 무한 열차.
무한 욕망의 열차에 몸을 실었어요. 한참 신나게 달리다가 마지막에 내가 왜 살지? 빵 하고 자살하는 거죠, 말하자면. 물론 사형을 선택해서 목이 잘리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도대체 이 세계에서 뭐 0.0000001% 안에 들어가는 이 초호화 다이아몬드 금수저들, 다이아몬드 수저들이 왜 저렇게 세상을 부술라 그래? 자기 욕망에 취해서, 자기 욕망을 절대화해서. 이거는 자기 파괴예요. 욕망의 완성은 자기 파괴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욕망의 완성은 자기 파괴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의 영혼은 좀 더 슬기롭고, 좀 더 뭐라 그럴까, 좀 더 슬기롭다 그럴까, 알아요. 영혼은 마음속 깊은 영혼은 그들의 영혼 느끼죠. 살기가 싫은 거예요, 영혼이. 니체가 그런 말 하거든요. 너 입으로 뭐 인간은 생존 본능에 따른 동물이다라고 말하지? 아니야. 인간의 목표는, 인간 삶의 목표는 생존이 아니고 창조야, 혹은 변화에 있어. 지금의 나를 넘어선 나로 나아가는 거. 이런 게 인간의, 혹은 지금의 나와 다른 존재를 낳는 거. 그 지금의 나와 다른 후손을 낳기 위해서 스스로 죽잖아요. 알 낳고서. 그런 벌레나 짐승들 많잖아요. 그게 생명의 그 본질이야. 그게 니체 그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외면하고 나 자신의 웰빙, 나 자신의 권력, 나 자신의 웰빙과 권력을 최대화하겠다라고 지금 아등반등 하는데, 그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네 영혼이 살기 싫어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 증상 보이는 거야.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니체가. 제가 저 빅머니, 빅텍, 자기 욕망에 따라가지고 욕망을 절대화시키겠다고 하고 온갖 지금 난리를 피고 미국을 해체하고 다 회를 처먹겠다고 날뛰는 자들, 저 GSL 복합체, 저거 그들의 영혼은 니체 해석에 하면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거지가 저기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니체의 말에 의하면 그들의 영혼은 죽어라 라고 에고한테 명령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죽어라가 에고에 가면 번역이 어떻게 되냐? 내 욕망을 절대화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번역은. 에고는 그 죽어라라는 명령을 그렇게 번역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니체의 해석이에요. 자, 그럼 우리의 할 일은 뭐냐? 지들은 이제 세상 부수는 과정에서 자기들까지 다 부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게 GSL 복합체가.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다음에 한반도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GSL 복합체, 그들과 같이 춤추고 있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을 안락사시키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파괴해서 스스로 무너져요. 문제는 뭐냐? 스스로 파괴해서 스스로 무너질 때 그 불똥이 우리한테 튀지 않도록 우리가 방호복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벽 쳐놓고. 안 그러면 우크라이나 지금 저런 참 애처로운 상태로, 한반도는 그거보다 더 흉악한 상태로 밀려 들어가요. 여기 화약고니까. 즉 저들의 자기 파괴를 우리가 그 불똥이 안 튀도록 관리하는 것. 저들의 자살을 우리가 그 핏방울이 안 튀도록 우리가 그 안락사를 관리하는 것. 이제 거의 그 지경까지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지금부터 이제 정치의 계절이 14개월, 교육감 선거, 지방선거, 내년 6월까지 이어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인물 없고요. 한국에 우리 이 가치지향, 자유, 애국, 민중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팔짱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이든 참여해가지고 우리 자신의 블락을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그게 바로 저들의 안락사를 관리시켜주는 길이며, 저들의 자기 파괴 과정에서 불똥이 우리한테 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차단벽을 세우는 일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